지표로 알아보는 건설 경기와 2026년 전망. 건설 경기 주요 지표들. 연말이 다가오면서 건설업계의 연구기관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의 상황을 전망하는 보고서들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11월 4일 2026 건설자재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시장 안정 지속 가능성 확보 세미나를 열었고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1월 25일에 2026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건설 산업은 유례없는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2025년 말 이 두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업의 현황과 2026년 전망을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지표들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지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요. 건설업의 입장에서 매출 관련 지표, 원가 관련 지표, 사업성에 관한 지표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관련 지표. 매출에 관련된 건설 지표에는 인허가, 수주, 착공, 기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일감이 많냐 적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지표는 건설 사업의 서로 다른 단계를 반영하는데요. 건축물이 지어지는 공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지표와 동행지표 이런 용어들이 쓰이는데요. 이러한 선행, 동행, 후행지표라는 개념은 현재의 경기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사가 인허가를 받고 수주나 계약을 하는 것은 앞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뒤 건설을 하겠구나 라는 것이죠. 동행지표, 마찬가지로 동행지표라는 것은 현재의 경기 흐름과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지표입니다. 업무를 수행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건설 기성지표는 지금의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지표는 앞으로 집을 지을 거야 하는 것이고, 동행지표는 지금 집을 짓고 있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후행지표는 집을 이만큼 지었어, 혹은 집을 이만큼 지었는데 미분양된 새 아파트가 이만큼 남아있어, 이런 것을 나타내는 지표들이죠. 그래서 매출에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감이 많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죠. 선행지표, 건축허가와 수주와 계약, 건축허가. 여기 나오는 자료들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공개된 자료들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실적. 이 지표는 공식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물량으로 행정 절차의 완료 단계를 뜻합니다. 주택 분양이나 사업 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인허가 물량 증감은 1, 2년 후에 착공과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프를 보면 최근에는 2023년, 2024년 보합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2015년부터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인허가 실적은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요. 대구, 광주, 울산 등 지방 도시들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시장의 양극화인데요. 수도권은 착공과 수주 등이 증가하지만 지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5년 1월에서 8월 누계 전국주택의 인허가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7% 감소했는데 이는 공공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 부분의 인허가가 감소한 것으로 PF나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민간 부분의 실질적인 공급 위축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주와 계약. 수주와 계약도 선행지표입니다. 발주처로부터 새로 따낸 공사 규모를 의미하는데요. 향후에 건설 경기의 전망을 가늠하게 합니다. 둘 다 공사 계약을 따냈다는 의미이지만 누가 집계하는가와 집계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 수주는 주요 대형 건설사 위주의 표본 설문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건설 계약이란 지표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행정 데이터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합니다. 건설 수주는 통계청이 담당 기관인 만큼 매월 발표되지만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건설 계약은 정확한 대신 분기별로 발표되기 때문에 조금 느린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둘 지표는 비슷한 방향성을 보입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 2022년까지 비교적 활발하던 수주가 2023년부터 꺾였고 2024년, 2025년에는 민간의 부진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수주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공공수주가 전년 대비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수주 상승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민간 부문도 반도체 공장, 데이터 센터 등 신산업 관련해서 선택적 투자 수요가 그리고 건축 착공 면적, 말 그대로 공사가 실제로 시작된 규모를 뜻합니다. 착공 면적 혹은 착공 호수 이런 지표는 인허가 후에 실제로 삽을 뜬 물량을 보여줍니다. 착공 지표는 특히 실무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착공은 앞선 인허가나 수주가 실제로 현실화되는 단계이고요. 이후에 기성이나 준공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올해 착공 지표가 좋다라고 하면 향후 1년에서 3년 사이에 공사 물량이 있다라는 것이고, 착공 지표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향후 1년에서 3년 사이에 공사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착공은 확실한 공사 물량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심사가 강화되었고요. 미분양 위험이 커지면서 설계 허가는 받았어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연기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죠. 착공 물량은 특이하게도 동행지표이자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2026년을 전망할 때 면밀하게 살펴야 할 자료입니다. 착공은 2022년, 2023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저 효과로 인해서 2024년에는 일부 회복했는데요. 올해 9월 누계 기준으로 13%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내후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착공 물량은 향후 1년에서 3년의 공사 물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잖아요. 또한 건설 수주가 회복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착공이 감소하는 것은 공사 지연과 기성 그리고 투자금 회수 등의 지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모습이죠. 동행지표, 기성과 건설 투자. 기성이라는 것은 공사 진행에 따라서 지급된 금액, 완성된 공정률에 해당하는 공사비 규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성은 동행지표로 간주되고 경제에 미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서 실무에서 이번 달 기성 올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일을 해준 만큼 원청에 돈을 청구해서 대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돈이 풀리는 시점이 바로 현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기성이라는 데이터는 동행지표이기 때문에 고용 수준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금 흐름이 있고 경기가 좋아야지 사람도 뽑고 할 수 있잖아요. 건설 기성은 국가 경제 통계에서는 건설 투자 또는 건설 GDP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이 관할하는 건설 기성이라는 지표는 매월 발표되기 때문에 시의성이 있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건설 투자 지표는 분기별로 발표됩니다. 건설 기성은 건설사의 매출 개념이지만 건설 투자는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라는 의미가 있어서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지만 이 둘 지표의 방향성은 거의 유사합니다. 건설 기성을 살펴보면 올해 9월까지 마이너스 1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마이너스 24% 이후에 가장 좋지 않은 수치로 현재 건설 경기가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원가에 관련한 지표. 건설업계 입장에서 원가에 관련됐다라는 항목은 대표적인 게 자재비와 노무비겠죠.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동향, 즉 공사비 추이는 건설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2021년 이후에 전 세계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 국내 인력난 등이 겹치면서 건설 공사비 지수는 급격하게 상승해 왔습니다. 공사 원가가 뛰면서 건설 공사의 채산성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공사비에 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는
건설공사비 지수입니다. 자재 가격은 2021년에서 2023년 급등한 이후에 건설 시장에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8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31을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최고치를 찍은 것입니다. 이는 불과 5년 전 2020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30% 이상 공사비가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공사비 상승세는 2023년 이후에 다소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2025년 8월 기준 지수는 전월 동월 대비 약 1% 상승해서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자재 가격 상승률은 다행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건비와 기타 비용 상승이 전체 공사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상승폭이 둔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공사비가 오른 것은 맞지만 그 상승률 자체는 이제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건설공사비 지수는 인건비가 포함된 지표입니다. 취업자 수, 건설 취업자 수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까지 193만 명, 작년보다 10만 명 이상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기술 인력과 기능 인력이 고령화되고 인력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국내 건설 취업자 수가 앞으로도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노무비의 경우 건설업 인력 부족과 전반적인 임금 상승 영향이 큽니다. 2025년 하반기 발표된 건설 노임 단가를 보면 지난 5년간 건설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평균 20% 정도 상승해 공사비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은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거나 혹은 건설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자재 시장과 공사비 동향은 단순한 원가 문제를 넘어서 건설 산업 전반의 활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인건비 상승 추세와 환경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공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성에 관한 지표, 한계기업 추이.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부도와 폐업에 관한 기사들이 이따금씩 신문 같은 미디어에 등장합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2024년 종합건설사의 폐업 공고 건수는 641곳으로 2021년부터 급격한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생존 환경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침체되어 있는데 원가는 오르고 있으니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한 지표로 한계 기업이 있습니다. 한계 기업이라는 것은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이라는 것인데요. 이 뜻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한 기업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한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건설 외감 기업 중에서 한계 기업의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의하면 10개 업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업체가 사실상 3년 연속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건설기업 심리 상황 BSI 지수. BSI 지수는 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사업 전망에 대한 인식을 수치화한 심리 지표입니다.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100 이하면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석합니다. 2025년 9월 기업 심리 지수도 52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죠. 전체 산업이 92인데요. 이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죠. 다른 산업 대비 건설 심리가 매우 위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의 건설 경기는 한마디로
여전히 힘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수주의 회복과 공공 투자 증가 이런 지표들로 인해서 소폭의 플러스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결정적으로는 내년 건설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착공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미시적인 경기는 그다지 밝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민간 경기의 회복력은 여전히 약해 보이고요. 지역별 양극화도 계속될 것 같은 분위기이고요. 자재비와 인건비 같은 것들은 상승률은 둔화되었지만 그 상승에 대한 압력은 앞으로도 건설사를 옥죄는 위험으로 남아있죠. 이상으로 여러 가지 건설에 관한 지표들을 살펴보고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건설업 현황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매출 관련 지표, 원가 관련 지표를 참고해서 앞날을 대비해서 내부적인 조치를 최대한 취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성 지표를 통해서는 어려운 기업 상황에 공감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다라는 조금의 위안이라도 얻을 수도 있겠죠. 위기 속에서 변화의 움직임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도 커지고 있는데요. 건설업계 스스로도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근 커플러의 전문가 ROC였습니다.